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도 이제 두 번째 주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일 전 세계를 경악해 한 미국에 의한 이란의 최고 군사 지도자 거셈 슐라이머니에 대한 그 드론을 통한 총격, 아주 산산조각이 나서 사체도 찾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두고서 이 이전과 슐레이머니가 죽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세계가 딴판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같은 군사 대국이긴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미국의 정말 놀라운 최첨단의 군사력의 고도화 수준을 보고서, 자, 이제는 슐레이머니 차례가 지나갔으니 다음은 김정은이구나. 김정은이는 언제 죽느냐 하고 전 세계인이 궁금함 속에 쳐다보고 있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 여러 번에 걸쳐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마지막이 될지 또 뭐 더 할지 모르겠으면 가장 최신의 신년사에서 이런 장꼬대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금강산 재개, 또 뭡니까 이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김정은의 남한 답방을 위해서 우리 남북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래 참 기가 막힌, 기가 찬 신년사를 내보냈는데, 이걸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의 사고에 무슨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세간에서 말하는 문재인 침해설이 맞는지, 또는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이 어디 달나라나 어디 별나라에 갔다 온 거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김정은이를 데려다가 무슨 답방을 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 보도를 보신 여러분의 심정도 뭐 저와 전혀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정은이는 빨리 죽어야 되죠. 이제 작년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데, 이왕 말이 났으니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란 사람들은 그때 입헌 군주 제도를 취해서 팔레비 왕이 있었습니다만 팔레비 왕은 권한이 없었고 내각 책임제 하에서 모사데크라는 수상을 선출했습니다. 근데 이 모사데크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국 기름회사죠. BP, 브리티시 페트로리움이라는 회사를 국유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BP는 영국 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주식의 대부분은 미국이 갖고 있어 미국 회사라고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이에 분개한 미국이 그 CIA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란 군부를 중동해서 이 모사데크 현직 수상을 그대로 실각시키고, 모사데크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그대로 연금시켰습니다. 그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그러죠. 자택 연금을 시키고, 나중에 모사데크가 죽자 아주 그 자기 살던 집에 무덤도 거기다 마련하는 그런 가혹한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모사데크가 실각하자 미국의 뒷받침 속에 팔레비 왕이 아주 미국의 지원하에 미국과 돈독한 우호관계를 자랑하면서 30년 이상 장기 집권했죠.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79년 2월에 호메니 이슬람 혁명이 있고, 이제 그 후에 약 40년 가까이 그 소위 신정 정치, 그래가지고 이슬람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란을 지배하고 있고, 이제 묘한 정치 체제죠. 대통령도 있고 또 군사랑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이슬람교회 지도자들의 대를 이어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여러 곡절을 걷다가 오바마 때 아시는 대로 핵을 이제 동결하는 그런 협정을 체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것을 폐기해버리고 다시 긴장 관계로 가서, 이제 이란은 아까 얘기 나온 거 슐레이머니가 중심이 돼서 이라크에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미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일격을 당한 것이죠. 그 이제 미국은 더 말할 나위 없이 1918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누가 뭐래도 세계를 이끌어온 종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한 회사를 끌고 나가는 것도 간단치 않은데, 세계를 끌고 오다 보니까 제국주의자 말을 듣기 마련이죠. 그때그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군사력을 동원한다든가 경제 제재를 한다든가, 뭐 그 이전에 미국 이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다 마찬가지였었고, 또 양강시대, 미소 냉전시대 소련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런 그 미국의 제국주의적
또는 이 패권주의적인 이런 통치하에서 이제 한 100년이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현안으로 돌아온 그 북한 문제로 돌아와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아시는 그대로 연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인지 새해 선물인지 해가지고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과 어떤 이런 그 남한 또는 우리 우방 국가들에게 어떤 긴장된 면을 보일 것처럼 큰 소리를 쳐다가 이번 슬레이머니 피살 사건 이후에 김정은이는 한 일주일 동안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금 막 다시 또 이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래 봐야 이제 남은 문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김정은을 죽이느냐,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느냐 이번처럼 그 차이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얘기되는 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의 핵이 자기들의 중동에서의 적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이런 쪽으로 그 핵이 흘러갈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아주 무섭잖아요. 뭐 전 세계 최강의 정보력과 그런 집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사드가 김정은이를 손을 보느냐 또는 미국의 트럼프가 바로 이번처럼 손을 보느냐 이제 그 차이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운명은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년 새해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현재 봐서는 미국 민주당 야당의 대권 후보가 아주 미약합니다. 뭐 조셉 바이든이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니 워렌 상원의 여러 사람이 모두 내리는데 그 누가 나와도 트럼프의 상대가 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로서는 굳이 이기는 선거를 뭐 파란을 일으켜가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선거를 무사히 치르자 그냥 이런 입장인 것이 현재 트럼프의 자세죠. 그러나 그것이 선거라는 것이 이제 해봐야 하는 거니까 아무리 상대 후보가 약해도 또 내일 아침에 또는 한두 달 후에 어떤 그 검은 구름이 트럼프의 재선을 막을지 그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트럼프의 재선에 어떤 장애 사유가 생긴다면 아마 당연히 트럼프로서는 자기 재선 11월에 다시 당선되는 것이 최상의 급선 모을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니까 그 현상 타겟책으로 아마 북한 카드를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어떤 그 외신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써놓은 거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통적으로 해외 문제, 외교 문제와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잘못된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서 아시는 대로 하지 장군이 이끄는 미 24사단이 와서 우리를 통치했었고 주한미군이 뭐 우리의 어떤 그 우방이었던 틀림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죠. 그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제 미국 국민들이 2차 대전을 치면서 지쳤으니까 어떻게든지 사회복지 쪽으로 돈을 써야 되겠고 군비, 국방비를 줄인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주한미군 철수도 그때 그런 가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트루먼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만 시키지 않았으면은 50년, 그로부터 2년 후에는 미군이 완전 철수한 게 49년인데 1년 후에 있었던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텐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트루먼 대통령이 49년도에 미군을 철수시킨 것이 이제 1950년에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가져온 가장 큰 단초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진행되면서 아시는 대로 이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53년쯤 돼가지고 결국 이 원자탄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상황에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또 한국전쟁에서 어떤 피로감을 느끼니까 당시 후임을 맡은 아이젠하워 정부가 서둘러서 휴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마무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전쟁은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인지 결국 통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현상 그대로 유지된 거 많은데 그 후에 아시는 그대로 60년대, 70년대 월남 전쟁을 치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는 그대로 여러분의 기억을 제가 되살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데 월남 전쟁 당시에 초기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케네디를 승계해서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자기가 당선이 됐는데 1968년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죠. 이제 잔스는. 그러나 월남 전쟁이 워낙 어려워지니까 결국 불출마를 선언해가지고 결국 닉슨 정부가 등장하게 되니까 결국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외국계 정세라든가 외교 문제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전혀 틀린 얘기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대로 살펴보면은 오히려 외국의 상황이 어떻게 굴러갔느냐 하는 데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지금 2020년 금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무난히 이길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북한 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또 그런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가 그대로 지금 그대로 트럼프 쪽으로 쉽게 굴러간다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자기 주제 파악을 잘 못하고서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한다든가 또는 뭐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미국의 영토를 향해서 어떤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체면상도 그렇고 또 자기들 안보상도 당연히 이제는 뭐 어떤 드론이도 날아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 보도를 보신 대로 이미 우리나라 군산에 이번에 이락에서 썼던 그런 그 드론과 유사한 그레이 이글이라는 드론이 12대나 와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이를 손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듣던 중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데 지상군이 대량 투입돼 가지고 뭐 전쟁을 치른다든가 그러면은 그 뭐 저쪽에서 장사정포 쓴다든가 해서 낙진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남한에도 인명살상의 피해가 많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여러분도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이런 번처럼 이렇게 지상군 투입 없이 또 뭐 조종사나 없는 무인 정찰기 또 무인 공격 전투기가 날아가 가지고 김정은이를 간단히 처리해버린다. 이거 얼마나 아주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하루빨리 김정은이가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이가 무슨 그 장꼬대 같이 무슨 김정은의 답방어리에서 남북이 같이 노력하자. 그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신문도 안 보고 뭐 텔레비전 안 보고 세상 돌아가면 모르는지 아니면 또 이런 신년사를 나가게 주변에서 보좌한 청와대 보좌진은 뭐 하는 녀석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답방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는 빨리 처형되는 것밖에 남은 순서가 없는데. 네. 여기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